패드 FMC 정리와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면서 패드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은 지금 현재 동상이몽을 꿈꾼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게 5월 먼저 FMC 이번 달 FMC의 내용 요약부터 제가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는 다 알고 있었어요. 0.5bp 인상. 제가 유찰 말씀드리고 확정이라고까지 얘기했고 뭐 더 이상 뭐 75bp는 여러분 아닙니다. 0.5bp지 이건 확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QT 실행만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이지 5월에 바로 실행할 것이냐 아니면 6월에 실행할 것이냐 얼마큼 실행할 것이냐 500 이하에서 시작할 것인지 500 상위 넘어가서 시작할 것인지 자, 그 부분만 자 조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75bp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파월이 한 연설이 파월이 이제 한 대사죠. 말이 경제 어디에도 리세션이 가깝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과 시장이 패드 포워드 가이던스에 신뢰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으며 패드는 다시 내리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패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신속이라는 겁니다. 신속하게 우리는 대처해 나갈 것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 경제는 매우 강하고 고용은 매우 높다. 물론 요 네 가지 딱 요약하면 네 마디인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하락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회는 다음 몇 해에 걸쳐서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50bp 이상의 인상이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50bp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그러면서 시장은 환호를 하였는데 제가 한번 짚어봤어요. 그렇다면 6월 제가 뭐 매주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지만 패드워치입니다. 패드가 6월 달에 얼마 정도의 인상폭을 예상하는지 시장 참여자들과 뭐 그런 것들 조합해서 보여주는 편인데 최소한 82%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5월 FMC 4월 달부터 제가 보여드렸지만 80%대였어요. 거기에 50%로 인상이 바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은 현재 호재라고 얘기하면서 투심이 몰아붙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날. 양적 긴축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17.5 빌리언이니까 175억이죠. 175 MBS와 300억 그리고 국채. 그래서 475억에 대한 시행을 6월 달부터 시행해서 9월까지 최대 950억. 950억에 대한 MBS 포함해서 그 국채를 매각하겠다라는 결과를 내면서 좀 나스닥 보시면 알겠지만 4시부터 긴 꼬리 이후 급등을 하였습니다. 급등하고 그러면서 달러는 그러면 내려가야 되는가 하면서 그날 하루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굉장히 환호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고민에 쌓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불확실성의 해소인가?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과연 계속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는 시장인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패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패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패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를 따져봤을 때 지금 패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패드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금리 인상과 QT 실행입니다.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QT 실행으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처럼 벌어지면서 은행에서 돈을 계속 장기 금리에서 빌려서 단기로 할 수 있으니 시장은 원활하게 돌아갈 겁니다. 근데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패드가 얘기합니다. 시장은 튼튼하고 고용은 매우 완전 고용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더 강한 긴축을 할 겁니다라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증시에서는 굉장히 악재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그리고 농산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자재 상승이죠. 원자재 상승과 더불어서 유가가 굉장히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셧다운, 봉쇄는 지금 현재 상하이부터 베이징까지 계속 넘어가고 있고 셧다운, 이 오미크론에 대한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올 연말까지도 예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공급
차질은 계속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은 꺾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딱 생각했을 때 수없이 많은 불확실성에 따른 리세션은 지금 현재 기조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패드는 괜찮다.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 그 다음날 바로 채권 시장부터 바로 방향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지금 현재 전일입니다. 전일 빨간색 이 부분이죠. 하루 잠깐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면서 3.0을 넘겼습니다. 3%대를 넘기면서 시장은 채권 시장부터 원래 한쪽 코에 코피가 흘리고 있던 애가 쌍코피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시가 내려앉기 시작한 겁니다. 달러의 급등과 채권 금리 상승. 증시와 채권은 정말 상극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증시의 하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왜 이렇게 증시가 힘을 못 쓸까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채권 금리, 채권 시장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증시는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여주었다. 자, 이게 현재 시장이고, 그러면서 제가 한번 S&P 500 전일입니다. 어제 얼만큼 빠졌나? S&P 500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봤더니 전일은 분명히 여러분 이 표가 파란색이었어요. 여러분 파랗게 전부 다 상승이었는데 거기 하루 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99%, 7%인데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S&P 500 지도입니다. 지금 현재 일주일 공연이에요. 일주일 동안 얼마 빠졌나? 이번 주 시장은 얼만큼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강하게 하락폭을 한 게 무엇인가? 자, 뉴스에 한 토막 뉴스가 있어서 제가 그거 읽어봤는데 제일 눈에 들어왔던 뉴스가 전일 하루 시장에서 나스닥 시장과 시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미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돈이 러시아 GDP와 맞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1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한 1,360조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 거라고 제가 읽은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은 돈, 정말 큰 자본이 다 빠져나간, 증발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0% 빠졌습니다, 여러분. 20%.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많이 선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여줬는데 딱 하나, 에너지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섹터만 지금 현재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증시는 계속적으로 악재가 연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와 에너지는 상승.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패드는 더 강한 긴축을 할 것이고 그래서 0.5bp 인상뿐만 아니라 0.75도 시장은 염두에 두면서 계속적인 몇 회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으니 최소한 2, 3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7월달, 9월달. 그렇다면 현재 6월, 7월까지 기준금리가 2%대가는 최소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 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 말까지는 2.5, 3% 근접할 것이고 최대 채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75%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그리고 중립금리는 얼마겠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얼마큼 더 올라가야 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현재 굉장히 불확실성이 쌓여 있고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건 없습니다. 불확실성의 해소는 중국이 봉쇄가 풀려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에너지 부분,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농산물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향후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현재 1월달, 3월달에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쏘아준 것처럼 5월달도 첫째 날 패드가 회의를 마치고 FOMC 회의 이후에 급등을 보여줬는데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면서 굉장히 크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아까 분석을 해드린 것처럼 계속 빠질 가능성이 크면서 우리가 이제 향후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잠시만요. 네. 지금 전일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다 빠진 거예요.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 S&P. 제가 어제 PPT 만들면서 차트 요 5%를 찍기 위해서 제가 2시 반까지 잠을 안 잤습니다. 2시 반까지 잠을 안 잤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이번 주예요.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에 CPI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만일에 증시, 해외 증시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손절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이후에 다다음 주까지 물론 손실 보고 좀 더 키우더라도 꼭 참고 있다가 다다음 주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때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현재 상승폭은 좀 더 차트를 조금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지받고 반등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승세가 오늘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승세가 최소한 요 라인대, 요 라인까지는 넘어가는 거 안착하는 거 보고 그리고 만일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서 그리고 요 라인까지는 상승을 열어두시되 만일에 오늘 일봉상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양봉으로 전환돼서 다시 반등을 친다 그러면 요 라인입니다. 아까도 제가 찝어드린 것처럼 그 전까지는 간망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간망으로 전환하시더라도 매수의 관점 말고 매도의 관점으로 계속 가져가시고 만일에 13,500선을 상회하고 그 안착하는 아까 안착이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안착을 한다면 그때 가서 매수 전환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방향성을 잡아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뭐 해외 증시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손절이고 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꾹 참고 버텨보시고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은 정말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시고 그리고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주고 나서 기술적 분석까지 다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